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알톡2의 가혜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바쁜 일상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을 어떻게 풀어주고 계신가요? 우리 몸에게 휴식을 주고 즐거움과 건강함을 선사하는 활동은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운동 효과는 물론이고 심신에 안정을 줘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요가는 어떠신가요? 오늘 알톡2에서는 치유 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 톡톡2 지금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치유 요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가정의학과 양윤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요가하면 몸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요가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요가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제 인도에서 개발이 됐는데요. 그 시대를 거치면서 상당히 변화를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는 방법도 뭐 수십 가지에 이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호흡, 명상, 동작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거든요. 또 요가 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근력 운동, 균형감을 좋아지게 하는 운동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유연성을만 좋아지게 하는 스트레칭하고는 많이 다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주위에 보면 요즘은 남자분들도 많이 하긴 하지만 여전히 요가는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데 네. 특별히 여자분에게 더 좋은 운동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 요가는 남녀 누구한테나 다 좋아요. 기본적으로 기초 체력에 해당되는 근력, 유연성, 균형 감각을 다 좋아지게 하고 전신 운동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남녀 누구한테나 더 좋은데 남자들이 대부분 또 유연성이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뻣뻣하다고 하죠. 예, 오히려 남자한테 더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분들 좀 방송 보시고 요가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가의 3요소 하면 호흡, 명상, 동작인데요. 요가 이야기하면은 꼭 호흡법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복식 호흡법을 한다고 하는데 이 복식 호흡은 우리 건강에 어떤 면에서 좋은 건가요? 복식 호흡을 이제 보통 이제 요가에서는 깊게 들이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제 교감신경이라고 해서 흥분할 때 나오는 신경이 있거든요. 막 짐승들한테 쫓길 때, 놀랄 때 나오는 그런 신경이 있고 또 편안할 때 나오는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 부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되면서 이제 자율신경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차분해지게 되고 또 호흡을 깊게 하게 되면은 우리 폐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 폐가 있고 끝 부분은 좀 덜 사용을 해요, 평상시에. 근데 그런 호흡을 깊게 하면 거기까지 다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폐 기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요가의 기본이 되는 호흡. 하지만 치유 요가 몸에 좋다고는 하지만 설명만 들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가 전문가 원정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치유 요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요가의 고전인 요가 수트라에서는 고요한 호흡은 고요한 마음을 갖게 하고 거친 호흡은 거친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또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복식 호흡부터 함께 해보실까요? 양손을 무릎 위에 얹으시거나 오른손을 가슴 위에 왼손을 배 위에 얹어서 코로 숨을 마셔보세요. 턱을 당겨서 호흡을 마실 때는 배가 나오게 하시고요. 내쉴 때는 들어가게 합니다. 지금 하시는 동작은 주무시기 전후나 일상에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가벼운 동작이지만 온몸의 기혈순환을 시켜서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다리를 골반폭 정도로 벌리시고요. 엄지발을 약간 안쪽으로 모으세요. 자, 머리에서 골반이 세로 일직선이 되게 하시고요. 손바닥에 열을 냅니다. 손바닥에 열을 내서 손끝의 도톰한 부위로 머리 위를 톡톡 두드리게 되면 두통도 해소될 뿐 아니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왼팔을 앞으로 하시고요. 물방울이 떨어지면 가운데 손가락으로 갈 수 있게 해서 손바닥으로 위아래를 치게 되면 목에서부터 손끝까지 이어지는 긴장이 풀려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엄지손을 이용해서 늑골뼈 사이사이 온폭 들어간 데를 꾹꾹 눌러서 등 뒤에서 복부까지 옵니다. 그리고 복부를 부드럽게 툭툭 쳐서 오장육부의 순환을 보다 더 활성화시켜줍니다. 네, 우선 기본이 되는 호흡법 함께 배워보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치유 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튼튼하게 장 가꾸기, 변비와 소화불량 해소입니다. 이 변비와 소화불량 환자들 많은 편이죠. 제 주위에도 정말 많은데 실제로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은 편인가요? 예, 그런 증상이 있는 분은 되게 많은데요. 그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보통 이제 병원까지 안 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감기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자극지는 않을 정도로 이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장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에도 요가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분 좋아지게 하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장이 이제 제대로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장은 가만히 놔두고 기분 좋게 해주면은 자기가 알아서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잘 움직입니다. 근데 요가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호흡을 하면서 심신이 안정되고 또 운동 효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장도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언제나 할 수 있는 동작을 함께 해보실까요? 오른손을 배 위에, 왼손을 그 위에 얹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36번을 기본으로 해서 필요하신 만큼 또 하복부가 따뜻해질 때까지 자주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극을 했는데도 장이 좀 불편하다 싶으실 때는 악어 호흡을 통해서 장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해보실까요? 양손으로 팔꿈치를 잡으시고요. 이마가 팔 위에 닿게 합니다. 가슴이 바닥에서 떨어지게 하면 명치 있는데 긴장이 풀리면서 호흡의 순환이 원활해져서 장의 순환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이번에는 몸에 있는 노폐물을 빼는 방법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온몸의 독소를 쏙 빼기, 노폐물 배출인데요. 우선 첫 번째 궁금증은 우리 몸에 정말로 이런 노폐물이나 독소가 쌓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쌓이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쌓일 수는 있습니다. 뭐 중금속 같은 것이 이제 모발 검사를 해보면은 남아 있는다든가 그럴 수가 있는데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좀 남아 있을 수 있어서 건강을 해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막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은 없어지니까요. 근데 이제 간혹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특히 간이나 콩팥이나 이제 장이나 이런 데 또 폐 이런 데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런 이제 독소들이 남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몸에 남아있는 독소를 격렬한 운동으로 땀을 빼면서 배출하는 것도 아니고 요가는 전반적으로 좀 정적인 운동이잖아요. 이런 요가를 통해서 배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가능할까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도움을 주는 건가요? 예, 요가를 하면은 이제 일단 순환기계, 소화기계 이런 계통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고요. 또 이제 몸을 이제 구부렸다 폈다 하고 스트레칭 효과도 있다 보니까 임팍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순환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액순환이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자연히 나쁜 물질을 많이 이동시킬 거고 신장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배출되기 쉽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고요. 흔히 땀을 많이 흘리면 노폐물이 많이
배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땀으로 배출된 노폐물은 그 양이 되게 작아요. 뭐 소화기거나 폐라든가 신장이나 이런 데서 배출되는 거에 비하면요. 그렇게 그 땀 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꼭 땀이 많이 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왠지 몸이 피곤하고 찌뿌듯하시다면 지금 하는 노폐물 배출을 통해서 전신의 기혈순환을 활성화시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손바닥에 열을 내시고요. 림프절이 위치한 곳을 자극합니다. 손바닥으로 이마를 지그시 누르면서 좌우로 펼친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이마 중심에서 머리 끝까지 갑니다. 상체의 노폐물은 겨드랑이 안쪽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숨을 마시면서 왼팔을 높게 드시고요. 가운데 손가락이 귀의 측면에 가게 합니다. 오른손을 주먹 쥐어서 왼쪽 겨드랑이 안쪽을 여기저기 두드리고 치면서 노폐물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자극합니다. 자, 계속해서 치유 요가 다음 효능 알아봅니다. 이번에는 지긋지긋한 통증 날리기, 목과 어깨, 그리고 허리 통증 해소인데요. 이 목이나 어깨, 허리 통증은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어떤 질환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대부분은 뭐 심하지 않은 통증이에요. 한 2, 3주 지나면 그냥 좋아져 버리는 염좌라고 합니다. 그것보다 조금 심하고 좀 오래가는 거는 근막통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디스크 같은 게 있고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척추에 있는 질병들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요가를 한다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염좌라든가 근막통증후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칭 그리고 이제 근력 강화 운동, 균형 감각 향상 운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 회복 운동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 요가를 하게 되면 그 세 가지 그 동작을 다 하면서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다 그 염좌라든가 근막통증후군에 상당히 훌륭한 효과가 있고요. 디스크라든가 이런 경우는 우리 골반이라든가 복부 근처에 있는 핵심 근육들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동작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허리 척추를 좋아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기 때문에 디스크라든가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을 좋아지게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자체가 100% 좋아지게 하지는 못해요.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해박적인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당연히 치료는 안 되고요. 좀 도와주는 역할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근데 디스크는 이제 심하지 않은 수술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 경우엔 8, 90%가 수술을 안 하고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가나 이런 자세주의 이런 걸 통해서 좋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실제로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 분들은 정말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팔도 들지도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안 쓰는 것도 어떤 점에서는 치료의 일환일 수도 있는 네. 건데 좀 주의하셔야 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그 자기 하는 동작에서 통증이 생겨지면은 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 동작을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되고요. 모든 통증이나 이런 거는 쉬면은 일단 좋아집니다. 왜냐면 안 쓰면은 이제 무리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안 쓰면 근육이 더 약해지고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길게 봐서는 그 질병이 더 악화되거나 다른 2차적인 질병이 생겨요. 그래서 근골격계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아플 때는 잠깐 쉬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그 운동을 해줘야 빨리 낫는다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운동을 한 다음 날 뻐근하고 아플 정도라면 과하게 하신 거니까요. 무리는 안 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움직여 주시는 게 이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배워볼 동작 꼭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목 뒤의 근육을 이완하면서 또 같이 강화시키는 동작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오른팔을 높게 드시고요. 가운데 손가락이 승모근에 닿게 하시거나 닿지 않으신다면 그 방향을 향하게만 해도 좋습니다. 숨을 마시면서 다시 왼팔도 들어서
가운데 손가락이 오른쪽 승모근 쪽을 향하게 합니다. 팔꿈치를 뒤로 젖히고요. 머리에서 골반까지 각도가 약 5도에서 10도 정도 뒤로 젖혀지게 하세요. 그 상태에서 가만히 눈을 감고 숨을 마셔서 하복부에 숨이 머물게 합니다. 편안하게 가슴을 이완하시고요. 목 뒤를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숨을 내쉴 때는 편안하게 좌우로 팔을 펼쳐서 내려줍니다. 네, 몸은 마음의 건강을 반영하는 만큼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마음 다스리기, 화와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요즘 화를 참지 못해서 생기는 다툼도 참 많은데요. 이 몸을 움직이는 요가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의 운동은 일단 자신감을 이렇게 생기게 하죠. 뭐 체력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운동할 동안에는 거기에 집중하게 되니까 자연히 그 스트레스도 좀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운동하면은 그 기분 좋아지게 하는 호르몬도 많이 나오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요가는 호흡 명상 동작인데 이제 동작이 바로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호흡과 명상을 하니까 마음이 차분히 안정되고 또 집중력도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그 이제 좋은 심신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요가가 어떻게 보면은 이 화병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게 되면 내 몸과 마음이 타고 주변의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 삶과 주변을 피폐하고 또 불행하게 만드는 화를 좀 날려버릴 수 있는 동작을 준비해봤습니다. 화의 감정이 일어날 때는 편안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보세요. 양손 바닥의 끝으로 무릎의 끝을 누릅니다. 배를 앞으로 빼시고 엉덩이를 뒤로 빼고요. 손끝에는 힘을 줍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길게 뺀 상태에서 눈은 천장 쪽을 향하게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이렇게 혀를 길게 빼면 뇌신경이 자극되고요. 또 입을 크게 벌리게 되면 자신감을 갖게 돼서 좁은 마음으로 화를 일으키는 습관을 좀 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을 위로 뜨게 되면 기절했을 때의 상태와 같이 뇌가 완전히 쉬기 때문에 마음을 고요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제는 잠이 솔솔 불면증 치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면증을 느낄 때 요가를 해주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요가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낮에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각성 호르몬이 많이 나올 거고 이제 또 이제 밤에는 잠을 도와주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일주기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을 회복시켜 주는데 이제 좋은 역할을 하고요. 또 호흡과 명상을 통해서 마음이 차분히 안정되니까 그 혈압도 떨어지면서 그런 그 잠을 자게 되는데 이 요가가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죠. 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운동 효과를 보려면 해를 보면서 낮에 요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또 심신의 안정,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서 잠이 오게 하려면 저녁에 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하는 게 불면증에 있어서는 효과를 더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너무 강한 운동을 저녁 때 하면은 이 가라앉는데 흥분이 가라앉는데 한 2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강한 운동을 하시려면은 그 가급적 낮에 하시고 이제 차분한 정적인 요가를 하실 때는 저녁, 심지어는 밤에 주무시기 직전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숙면을 잘 취하는 건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첫발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하는 동작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리를 앞으로 편안하게 뻗은 상태에서 양손은 엉덩이 방향을 향하게 합니다. 머리에서 골반이 45도 정도 되게 하시고요. 턱을 당겨보세요. 새끼발가락이 바닥에 닿다가 엄지발끝을 칩니다. 툭툭 부드럽게 두드리게 되면 머리 위쪽으로 집중되었던 신경이 발끝으로 내려가면서 마음을 고요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충분히 치고 난 다음에는 편안하게 옆구리로 누워보실까요?
잠이 오지 않으실 때는 일부러 잠을 청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오른쪽 측면 혹은 왼쪽 측면으로 누워서 깊은 복식 호흡을 하는 것도 명상의 효과를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은 편안하게 엉덩이 위에 올리시거나 균형 잡기 어려우시면 배 앞쪽으로 내려보세요. 오른손은 귀를 고요히 막는다거나 또는 목을 편하게 받칠 수 있는 위치에 놓습니다. 눈을 가만히 감고 숨을 마셨다가 내쉽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배의 움직임에 집중하면서 고요하게 숨의 숫자를 세다 보면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몸도 마음도 다 살뜰히 챙겨야겠습니다. 건강 챙기는 방법으로 요가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동작만이라도 바로 시작해 보시면 도움 될 듯합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팔이 빨개졌어요.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비행기가 왔습니다. 헐, 비행기 가니까 파리가 왔는데. 소 작가님은 사자호흡에 웃겨서 참느라고 혼나셨죠? 다 알거든요? 다 보이거든요?